저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넓은 관점에서의 추세 채널을 쭉 따라가고 있는 도중이라고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올라가는 걸 절대로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저희가 확실하게 매수 공간과 매도 공간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탈하고 모멘텀을 쏘는 공간은 매도의 공간이 아니라 매수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따라 올라가는데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영매매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결국 지금 채널을 따라가는 그림 속에서 매수 상방의 힘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얘가 이만큼이나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즉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공간 속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물타기나 존버를 잘 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행 추세 채널을 그려보면요, 이전의 고점에서 이런 아웃라인은 제외를 해주세요. 여기는 오버슈팅이 나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고점을 쭉 따라서 연결을 해주면 그 고점까지 이렇게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채널의 상단부에 도달을 했잖아요. 이 넓은 관점에서. 자, 이럴 때 계속 매수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고각으로 쏘아야 합니다. 고각으로 쏜다라는 것은 이제 이전의 고점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고점을 연결하는 거죠. 그럼 최근의 고점을 연결해보면 여기가 가장 고각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고각은 이런 고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점을 지켜낸다라는 가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다시 매수로 노리기 위해서는 고각으로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을 연결한 약간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를 기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최근에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추세 장세는 맞지만 연속으로 강하게 가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큰 그림에서의 넓은 채널의 상단까지 친 경우에 고각으로 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고각으로 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 윗공간을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힘을 강하게 받지 못한다라는 가정하, 본청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힘을 강하게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얘가 일단 이렇게 올라올 때, 특히 바로 올라오는 것보다 약간 밑을 치고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딥을 치고 강한 상방의 모멘텀을 받으면 이탈하는 공간에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얘가 힘을 강하게 받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래로 떨어질 때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영매매의 마인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밑공간에 강한 피봇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강한 매물대 플러스 강한 피봇, 여기는 저항이 되었지만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지지가 되는 공간이 되는 건데요. 큰 그림, 특히 이제 4시간 기준으로 20선까지의 거리가 꽤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패턴적으로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머리나 어깨를 맞고 떨어지는 공간, 즉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그 다음 여기를 저항으로 이제 맞고, 단순히 맞는 것이 아니라 맞고 강하게 이탈을 한다면 바로 이 공간까지 뚫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앞 공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로 대응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즉 밑으로 뚫고 내려와서 피봇을 맞고요, 그 공간을 다시 이탈하는 공간에서 밑으로 강하게 떨어질 때 여기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매매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내가 계속 끝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끝에서 잡아서 매도, 끝에서 잡아서 매도, 여기에서도 밑으로 떨어질 때 끝에서 잡아서 매수, 끝에서 잡아서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큰 그림에서 형성되는 다이버전스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을 도달하거나 아니면 어깨를 치거나 아니면 고점을 살짝 오버슈팅 때리고 내려올 때 일어나는 모멘텀의 괴리를 잘 보시고, 그 괴리 속에서 이 하단부를 이탈하고 난 이후에 다시 부딪히고 재이탈하는 이 공간은 반드시 매도의 공간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공간이 한 30분, 6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완만한 추세의 채널 하단부까지, 물론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불가능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피봇 공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윗공간을 만약에 고각으로 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밖에 없는 거지만요, 이 윗공간은 당연히 매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리고 돌려 말하면 이 공간은 매도의 공간이 아닙니다. 매도의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아래의 피벗 공간을 쏘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쏠 때 이 공간은 매도의 공간이자 매수의 공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편향입니다. 영어로는 저희가 이거를 바이어스라고 하죠. 내가 만약에 매도의 편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 추세일 때도 매도를 때리고 매도 추세일 때도 매도를 치는 바로 이러한 트레이더가 매도의 편향을 가진 트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편향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반면에 매수의 편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매도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매수의 타점을 잡으려고 하고, 혹은 내가 매수 추세로 가고 있는데 매수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편향이 맞습니다. 여튼 편향은 좋지가 않아요. 매수 추세로 갈 때는 매수로 잡는 것, 매도 추세로 갈 때는 매도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추세의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매매의 편향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매수 추세로 갈 때는 매도로 담고요. 매도 추세로 갈 때는 매수로 담는 것. 즉 저희가 항상 절대적으로 피해가야 되는 편향이 바로 이 영매매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분, 60분을 기준으로 내가 매수로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매도를 때린다 라던가, 혹은 매도로 이제 정말 강하게 내려치고 있는데 끝을 잡아먹는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매매의 편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이 추세의 기준, 추세의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내릴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지만 그 안에는 또 굉장히 많은 디테일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지만 여러분만의 추세의 기준 한 번씩 꼭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계속 반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영매매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꺼진 추세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추세 방향으로 따라가는 추세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